안녕하세요, 데르센입니다. 제가 책이 이제 나갔죠. 책이 나가가지고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거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이쪽으로 메일을 주세요. 그러면서 메일 주소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실제로 메일이 좀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을 드린 것 중에 오늘 하나를 꺼내왔는데 오늘 뭐냐면은 로우 파일과 JPG 파일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12비트와 14비트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죠. 보정이 염두에 두는 차량에서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JPG 파일 같은 경우는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정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보정의 폭이 상당히 짧다. 그래서 후보정할 경우에 파일의 손상이 상당히 크다. 이런 정도.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리고 각종 매체나 블로그, 유튜브, 다양한 분들이 말씀을 다 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정답이에요. 정답인데, 제가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볼 내용은, 좀 활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우 파일과 JPG 파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베이비 스튜디오에서 일을 할 당시였는데요. 잠깐 일했어요. 오래 하진 않았고. 근데 그 베이비 스튜디오가 그 지역에서 거의 탑을 찍는 그런 베이비 스튜디오였어요. 앨범당 금액도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업체가 당시에 사용했던 카메라 기종이 뭐였냐면은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됐죠. 1DX였거든요. 캐논에서 나오는 플래그십 카메라를 한 몇 대 가지고 있었죠. 그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개인 그 촬영 실장마다 2대씩 지급을 하고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촬영을 했는데 이제 제가 가서 이제 좀 놀랬던 부분이 뭐냐면은 그 업체는 JPG 파일로 촬영하고 있었어요. 로우 파일이 아니죠.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좀 많이 어긋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땐 말이죠. 어떻게 보면 최상의 결과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로우 파일로 찍고 거기에 맞춰서 로우 파일로 보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사실 맞죠? 그죠? 근데 의외로 JPG 파일로 찍는단 말이죠. 근데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베이비 스튜디오라고 해서 웨딩 스튜디오라고 해서 모두 JPG 파일로 찍는 건 아닙니다. 로우 파일로 찍는 데도 있고요. JPG 파일로 찍는 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JPG 파일로 찍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당시에 저뿐만 아니라 그 스튜디오에서 근무하는 촬영 실장들이 JPG 파일을 사용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빛이 통제가 되어 있어요. 빛이 통제가 되어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각 룸 있죠. 각 세트장마다 그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잖아요. 그 계약하시는 분이 그 포트폴리오를 보시면서 이 컬러 톤으로 해주세요. 여기서 찍어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말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카메라 세팅 값이 다 되어 있어요. 예, 명확하게 그러니까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JPG 파일로 화이트 밸런스 조정해놓고 노출만 맞춰서 계속 찍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파일을 넘기는 시간도 상당히 단축되고 거기서 이제 후보정을 할 때도 빠르게 진행이 돼요. 컬러톤이 피는 작업도. 이거는 사실 촬영에서 신속성을 상당히 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제된 환경에 통제된 빛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이게 굳이 로우를 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로우 파일하고 JPG 파일하고는 엄연히 해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데 왜 JPG 파일로 그 비싼 돈을 주고 고객분들이 비싼 돈을 주고 찍는데도 불구하고 JPG 파일을 선택하느냐, 프로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로우 파일하고 JPG 파일하고 확대해서 봐야지 보입니다. 거의 이거는 사진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는 거의 이게 육안으로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는 게 아니라 몰라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JPG로 촬영하시는 포토그래퍼 분들, 심지어 그 니콘에서 패션 포토그래퍼, 광고 포토그래퍼로 유명하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JPG 파일로 촬영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유는 첫 번째 이유랑 거의 비슷한 이유긴 해요. 왜 그러냐면은 원체 하루에도 많은 손님들이 오고 예약을 하고 계약을 하고 가실 정도로 거의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잘 나가는 베이비 스튜디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작업량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빠른 처리가 되는 그런 파일 포맷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실 그렇게 대형 스튜디오나 베이비 스튜디오 이런 데서는 JPG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로우만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JPG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명확한 체계적인 데이터가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JPG 파일을 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호도의 차이라고 봐야 돼요. 내가 보정을 염두에 두고 결과물의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정을 하지 않더라도, 보정을 거의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면 한 장 한 장 찍는데 조금 세밀한 이 맛에 내가 사진을 찍는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JPG 파일을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해요. 뭐냐면은 보정된 사진은 사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보정이 안 된 사진은 없잖아요. 제 강좌를 보신 분이나 다른 분들의 강좌를 보신 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JPG 파일로 찍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카메라가 보정을 한 거예요. 그 JPG 파일은. 어쨌든 간에 그 JPG 파일로 촬영하는 거는 어떤 맛이 있냐면은, 로 파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어둡든 밝든 간에 어느 정도 타협이 되죠. 그냥 보정으로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JPG 파일 같은 경우는 어떤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세밀하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찍어야 되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그 사진 찍는 맛을 느끼기에는 오히려 JPG 파일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순히 JPG로 찍으니까 왜 JPG로 찍으세요? 뭐 로우로 찍어 이게 아니라 그분들의 취향도 당연히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로 파일로 찍는 분들의 취향도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장담이 될 수 없으니까 말이죠. 로우로 찍는 경우인데요. 로우 같은 경우는 일단 필드에서 강점을 보이죠. 일단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빨리빨리 대응을 하면서 사진 찍어야 되는데 뭐 화이트 밸런스 조정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상당히 없다. 그러면은 로우로 촬영하시면 되겠죠. 제일 대표적인 게 뭘까요? 그죠? 웨딩 스냅이죠.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웨딩 스냅을 할 때 이제 이 카메라 위에다가 이제 플래시, 그러니까 외장 플래시를 딱 올려가지고 장착한 상태에서 막 터트리면서 찍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카메라 성능이 일단 너무 좋아졌어요. 지금 너무 좋아졌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그런 성능 자체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거 안 써요. 외장 플래시 잘 안 씁니다. 진짜 극악인 환경 아니고서는 외장 플래시는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촬영할 경우에 이제 노출이 살짝씩 어긋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노출 맞추기 힘든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화별 같은 경우도 좀 틀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로우 파일로 촬영하시고는, 그러니까 빠르게 대응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로우 파일이 상당히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로 파일을 또 찍어야 되는 상황도 있죠. 뭐냐면은 좀 결과물을 조금 상당히 우선시하는 경우. 뭐 예를 들면은 뭐 풍경을 내가 찍으러 갔는데 정말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광경을 내가 찍으러 갔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JPG보다는 당연히 로우로 찍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로우로 찍으셔가지고 편집이나 라이트룸, 캡처원, 뭐 포토샵, 뭐 어퍼처 다양하게 많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편집을 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제가 이제 취미로 할 당시에 이제 경복궁에 갔었어요. 그 당시는 이제 제가 경기도 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경기도 살 때 경복궁을 갔었는데, 어떤 이제 중년의 신사분께서 이제 카메라를, 저는 DSLR을 들고 있었고요. 중년의 신사분께서 이제 사진을, 경복궁 전경을 찍는데 이제 요만한 컴팩트 카메라를 딱 들고 촬영하더라고요. 되게 오래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RX100 이런 거 나오지도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로 찍으시나 봤는데 마크가 빨간색 마크가 있는 겁니다. 그죠? 라이카죠. 라이카로 이렇게 딱 찍으시고 되게 사진을 딱 보시고 나서 뭐라고, 어떤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되게 즐겁게 사진을 찍는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진을 찍는 맛이라 그러죠. 사진을 찍는 맛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로우 파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JPG 파일로 이렇게 한 장 한 장 세심하게 찍고 신경을 쓰고, 그리고 사실 셔터를 최종적으로 딱 눌러서 셔터 소리와 함께 이미지를 같이 확인하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감상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물 자체를 이미 내가 만족감을 가지고 이미 그 집으로 가지고 오는 개념이잖아요. 취미로 찍으시는 분들도 JPG로 찍는다고 해서 전혀 여러분들은 뭐 마냥 그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JPG로 찍으시든 로우 파일로 찍으시든 간에 사진은 무엇보다도 재밌어야지 많이 찍을 수 있잖아요. 너무 결과물만 쫓아가지 마시고 당장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뭔지, 내가 찍고 싶어하는 사진이 뭔지 그거를 잘 아시고 여러분은 즐겁게 사진 생활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